완전히 혼자 처음부터 이 경영 조직론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수님의 저서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뼈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할 것을 권하고 그 2차 과목이 있는 시험들은 반드시 교수님의 저자를 통해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법도 사실은 이 판례를 암기를 해서 상황을 봐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쏟아내는 그런 과목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어디에 속해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어떠한 정보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다라는 그런 기억보다는 사실상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떠한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카드들을 꺼내고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공부가 게임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약간은 중독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어요. 이게 저는 공부가 진짜 게임 같거든요. 여러분도 공부를 단지 정보를 내가 입력을 해서,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너무 급한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 결과에 도출돼야 되는 그런 마음은 아는데, 사실 2차 과목이 있는 시험들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단기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교수저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동차반이어가지고 교수저 읽으려면 마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강의가 약간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영조직론은 어떤 과목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효과성을 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간 간의 소통을 해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를 연구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에 실질적인 현재 기업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과목의 핵심입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조직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두 가지의 접근이 있고, 그리고 시험은 반반씩 나와요. 거시에서 반 나오고 미시에서 반 나오는데 거시는 조직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론도 굉장히 덩어리가 커요. 그런데 미시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이론들이 병합해서 나올 경우가 많고요. 대신 이제 미시에서 그 동기부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 주제로서도 굉장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5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개인들을 잘 뽑아서 조직에 적합한 사람들을 잘 뽑아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뽑아먹을 수 있는가,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멤버들을 끌고서 어떻게 우리가 저 효과성, 조직 효과에 맞추는가, 이게 이제 목표고, 거시조직론은 과연 어떠한 조직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았는가를 연구를 한 학문이에요. 근데 경영조직론은 이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책에서 3인 공저를 보더라도 지금 나오지 않은 이론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게 이유가 총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지 뭐 폭탄, 뭐 기관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단도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조직론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이회 분야하고 무지성 암기 분야가 이제 같이 가는 학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죠. 그래서 이론하고 사람의 매칭, 주장자의 매칭은 무지성 암기의 분야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오래 가지고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 플랜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앞글자 따는 거는 좀 잠시 접어두고 앞글자는 제일 마지막에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 급한 마음에서 도저히 내가 썼는데 다 안 써질 때 대체로 머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달 남겨놨을 때 제대로 써지지 않을 때 그때 그 뭐 8가지 요소, 뭐 4가지 요소, 5가지 요소 이런 것들을 앞글자를 따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공부하는 시점에서 막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앞글자를 따는 거는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혼자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나한테 어떠한 앞글자를 제시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단 앞글자를 따는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입력을 해주면 그거는 조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첫 번째, 교수절을 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판례 카드들을 암기를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암기를 할 때 인터넷에 그 AI를 열어서 각 판례 카드를 하나씩 갖다 입력을 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해줘. 그 다음에 그 이론들에 대해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뽑아줘. 그 다음에 내가 25점짜리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써본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는 AI 이 환경 특성상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멘트들을 날려줘요. 그래서 그 사전에 나한테 너무 이렇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의 채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채점을 해달라. 그렇게 좀 명령을 내려줘야지 애가 그 채점하는 거, 그 점수 믿고는 시험장 가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통 AI가 제시하는 점수의 한 70%가 내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공부를 해주세요. 자, 독학의 AI와 함께 공부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화이팅 합니다.